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제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은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고요. 그 지자체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대체 휴가로 저희가 필요한 때에 붙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퇴근 시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퇴근 저 같은 경우에는 5시 15분인데요. 그때 이후로의 저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아까 제 영상에서 배드민턴 같은 그러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애힘의 친구들과 현내에 여러 곳을 다닌다거나 동기와 함께 일본 곳곳을 여행 다니기도 하고 또 동기나 선후배가 있는 지역에 놀러 가기도 하는 등 방방곡곡을 누비며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달만 해도 한 달간 고치현, 나가사키현, 도토리현과 시마네현, 나가노나 나고야, 그리고 도쿄 등을 돌아다녔고요. 이번 골드위크 때는 휴가를 포함해서 13일간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의 낙도에서 끝내주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지금 얼굴이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 다르게 조금 깨지지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이때 너무 끝내주는 여행을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저희는 일본의 각 지자체 기관의 소속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니는 첫 직장으로서는 최고의 신원 보장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수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 부임을 하고 나서 한 번 들을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연수로서 통번역 연수가 있고요. 일본 전국에 있는 국제교류원들을 불러서 이제 중간 연수라고 해서 2박 3일간의 연수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연수가 준비되어 있어서 간 김에 또 여행도 즐기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다양한 국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국제교류원이 모이는 중간연수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가 있고요. 또 그들과 영어가 아닌 제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일본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 다양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애힘의 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아일랜드, 미국, 베트남, 몽골,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의 제트 프로그램 국제교류원으로서 참가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과 현내 연수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일본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들과 국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점도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본 관련 전공도 아니고 국제 교류 관련 전공도 아니어서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과연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와서 정말 다양한 폭넓은 분야의 일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달성해 나가면서 나는 이러한 일을 좋아하는구나 라든지 이쪽도 관심이 있었구나 라든지 저에 대해 업무적으로 제 취향과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나가면 좋을지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도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한일 교류판 키자니아 느낌? 네,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제트를 지원하기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우선 제가 가끔 블로그 같은 데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일본어 실력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본어는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잘함의 수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함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반드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 틀리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발음이 미친듯이 유창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일본 관련 업무가 아니라 일본에서 직접 살고 생활하고 일본인들과 일을 하는 만큼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유창해야 한다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인 저도 해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제트 참가자 중에는 비전공자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N1이 지원 자격인 만큼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보다도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좌를 한다거나 한국에 관심 있는 일본인 분들과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한국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1번이 분들에게 답을 못했을 때가 저는 상당히 뻘쭘하고 되게 민망했던 상황이어서 꼭 오기 전에 한국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지자체마다 편차는 심하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제교류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교류에 대해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고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자체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신 분들도 많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한일 교류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의 이상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보다는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건데요. Z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임기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지원하시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걸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가 나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참가 전에 고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Z 프로그램 참가자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지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은 꼭 합격해서 내년에 중간 연수에서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연수 때 만나요.